전 세계 과학자들이 10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기술이죠. 2007년 MIT가 겨우 2m 정도 무선 송전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899년에 이미 한 천재가 6km 떨어진 곳에 전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화성과 교신했다고 주장했고 반중력 우주선 설계도까지 남겼다는 사실인데요. 세상은 그를 미친 과학자라고 불렀지만 그의 노트 속엔 인류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러니까 MIT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죠. 2007년에 이곳 연구진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냈습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거리는 2m 정도였는데 당시엔 정말 획기적인 성과였거든요.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 심지어 레이저 빔으로 전력을 보내려던 시도들이 전부 실패했었으니까요. 언론은 이걸 전력선 없는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개념을 100년도 훨씬 전에 상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발명가였죠. 그는 모든 전기기기가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세상을 꿈꿨어요. 충전도 필요 없고 전선도 필요 없는 세상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선 전력 아이디어는 여러 과학자들이 잠깐씩 연구했지만 제대로 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테슬라 본인이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한 실험들은 무선 전력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로 간 이유가 뭐였냐면 전기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엄청난 성과를 내려는 시도였죠. 그곳에 세운 타워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꼭대기까지 높이가 60m가 넘었거든요. 조수는 실험실에 있었고 테슬라는 신호를 주면 무선 시스템의 스위치를 올리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마 6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테슬라가 한 일은 땅에 전구를 꽂는 거였어요. 타워가 실제로 땅과 무선 회로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올 테니까요. 놀랍게도 전구에 불이 켜졌습니다. 먼 거리까지 전기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 기술을 비밀로 했어요. 심지어 자기 조수한테도 전체 메커니즘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죠. 조수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세부 사항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1901년이 되자 테슬라는 뉴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JP 모건이라는 은행가를 설득해서 15만 달러를 받아냈어요. 명목상으론 라디오 방송국 건설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한 일은 거대한 무선 송신기를 짓는 거였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라고 불리는 구조물이었는데요. 워든클리프 타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상 높이만 57m였고 땅속으로도 36m나 들어갔거든요. 테슬라의 비전은 이랬어요. 전 세계 주요 지점에 워든클리프 타워 같은 수신 스테이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에너지를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점프시키는 거죠. 심지어 그는 같은 시스템으로 언젠가 다른 행성까지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04년에 투자자였던 JP 모건이 테슬라의 진짜 의도를 알아챈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추가 투자는 당연히 끊겼습니다. 1908년이 되자 프로젝트는 완전히 버려졌고 1917년엔 타워 자체가 철거당했어요. 어떤 회사도 기업도 자기 기술을 공짜로 나눠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막힌 거예요. 세상이 무료 에너지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당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테슬라는 수 킬로미터 거리로 무선 전력 전송을 할 수 있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겨우 2m밖에 못할까요? 테슬라는 자기 발명품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강렬한 빛의 섬광을 경험하면 그 뒤에 엄청난 창조성과 명료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눈앞의 발명품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나타난다고 했죠. 그 비전을 회전시키고 조각조각 분해할 수 있었고 이 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지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가 회전 자기장인데요. 이것도 직관의 섬광으로 왔다고 해요. 그는 우리가 수신기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충동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었죠. 우리는 그 충동들에 따라 작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내면의 비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추진되는 로봇 같다고 느꼈던 겁니다. 일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가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테슬라의 기묘한 능력과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요. 그들은 이 자발적인 에피소드들이 테슬라가 외계 출처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해요. 이미지들이 말 그대로 그의 마음속으로 터져 들어왔고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연결이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니콜라 테슬라는 분명히 뭔가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 자신이 테슬라에게 오직 그만 이해할 수 있는 발명품의 이미지들을 주입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 어딘가에 지식 기반이 있다고 느꼈어요. 모든 인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단지 자기 마음을 이 지식 기반에 제대로 조율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1899년 7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일은 더 놀랍습니다. 테슬라는 폭풍우를 추적하기 위해 만든 확대 송신기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전송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어느 날 밤 960km 떨어진 뇌우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비프음을 들은 겁니다. 3번씩 연속으로 울리는 소리였어요. 수학적으로 정확했죠. 그에겐 말이 안 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외계에서 왔다고 확신했어요. 아마도 화성에서 왔을 거라고요. 화성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가까워집니다. 대략 1.8년마다 한 번씩이죠. 그런 근접 조우 중 하나에서 그는 화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론 은하계와 수많은 다른 외계 출처에서 전파가 날아오거든요. 테슬라는 아마도 외계 전파를 받을 만큼 민감한 수신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걸 외계인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열린 채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우리만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능의 계층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왜 지구의 지적 존재와 소통하려 하지 않겠냐는 거죠. 테슬라는 이 외계 교신에 대해 보고했고 1901년 2월 콜리어스 위클리의 행성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계인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행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무선 통신을 받으려고 집착하게 됐어요. 그가 받은 전송을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했는데 이 외계 존재가 수천 년 동안 지구에 있었고 처음부터 인류를 통제해왔다는 겁니다. 이 교신이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요? 테슬라가 자기가 발명한 것들을 통해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테슬라가 외계 지능과 직접 접촉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계시는 테슬라의 과학계 동료들에게 외면당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미친 과학자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니콜라 테슬라가 말 그대로 세상을 정기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JP 모건이라는 매우 강력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시점에 그는 또 에디슨이라는 전설적인 강자와도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화성에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게 알려졌고 에디슨의 측근들이 이걸 이용해서 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테슬라는 원자가 태양계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빛이 파동이자 입자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도 했죠.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처럼 작동한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보어와 러더퍼드는 원자가 작은 태양계 같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왜 테슬라는 양자 물리학의 역사에서 제거됐을까요? 그가 진짜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리학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일부는 외계인과의 연결 때문이에요. 니콜라 테슬라가 그냥 상상력이 지나쳤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 존재와 접촉했던 걸까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는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16만 개가 넘는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미래 계획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죠. 일부는 우주선 설계도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1910년에 비행기계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추진, 즉 반중력의 사용에 초점을 맞췄죠. 테슬라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실제로 물체의 부양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920년대와 30년대 내내 테슬라는 계속해서 반중력 비행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워든클리프 타워에서 방송될 전력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였죠. 날개도 없고 연료도 없는 완전한 전기 비행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설계가 정말로 최초였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탈 것들이 이미 먼 과거에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고대 인도 서사시인 베다에는 비마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신들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했던 날아다니는 전차죠. 이 비마나들 중 일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해요. 현대적 관점에서 읽으면 어떤 종류의 반중력 장치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현대 UFO 현상과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반중력 장치를 연구했을 가능성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힌두 경전에 나오는 비행기계에 대한 묘사가 정말로 테슬라가 외계 지식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반중력 우주선을 설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이 미친 과학자라 불린 사람이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했다면 그들의 뜻을 계속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파엘 첨단 방어 시스템이라는 이스라엘 무기 회사가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 거예요. 이 미래형 군사 하드웨어는 아이언 빔이라고 불립니다. 아이언 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조준한 목표물을 빠르게 가열하도록 설계된 고에너지 레이저라는 겁니다. 항공기든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도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늘에서 말 그대로 파괴될 수 있죠. 이건 테슬라의 죽음의 광선과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기술이거든요. 빔 무기를 사용해서 미사일과 발사체를 격추시키는 거요. 전쟁부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편을 들었지 테슬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 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 무기가 너무 파괴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시간을 보거나 시간 여행 기술을 개발했고 이런 발전들을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테슬라는 한때 이렇게 인용됐습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일해온 미래는 내 것이다. 테슬라가 실제로 미래를 봤을까요? 아이언 빔이 죽음의 광선 계획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실행됐을 수도 있다는 증거일까요? 니콜라 테슬라가 외계인과 접촉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 지구로 보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인류를 위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요. 큰 질문 중 하나는 테슬라가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바타나 깨달은 존재가 지구에 와서 인간을 돕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테슬라는 스스로를 예술가로 봤는데요. 자신이 더 높은 목적의 도구라고 느낍니다. 테슬라도 분명히 그런 방향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인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그 계획 뒤에 있는 어떤 힘이 지구로 특정한 영혼들을 보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더 높은 지식의 수용체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요. 외계인들이 테슬라를 지구에 배치해서 이 모든 놀라운 장치들을 상상하고 발명하게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직 그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요. 만약 외계인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테슬라를 배치했다면 그들이 이루길 바랐던 것을 성취했을까요? 답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테슬라의 기술들이 지구상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사막을 녹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탁상 에너지 수준으로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세상을 가질 수 있었죠. 반중력 비행체가 있고 순간 이동 기술이 있는 세상이요. 지구에서 진정으로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기술은 대부분 묻혔고 그의 문서 중 일부는 정부에 압수됐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가 죽은 후 FBI가 그의 연구 자료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과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테슬라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류 전기 시스템, 무선 통신의 기초, 전기 모터의 원리 등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 기술들이죠. 하지만 그가 진짜 이루고 싶었던 건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무료 에너지, 무선 전력, 반중력 비행, 그리고 어쩌면 외계 문명과의 교류까지요. 우리는 여전히 전기료를 내고 기기를 충전하고 화석 연료를 태우며 살아갑니다. 만약 테슬라의 비전이 실현됐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를 막은 건 정말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더 큰 힘이 있었던 걸까요? 테슬라는 자기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이 이제야 현실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가 본 미래의 극히 일부만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 외계인과 접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천재의 상상력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니콜라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이며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